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안쪽에 반지하 원룸 한 칸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끝뿐이죠. 해가 지면 그나마 보이던 햇빛마저 사라지고 형광등 불빛만이 좁은 방 안을 채웁니다. 벽지는 습기로 인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천장 모서리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엔 낡은 싱크대와 미니 냉장고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입니다. 은영은 오늘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오후엔 상가 건물 청소를 하러 가야 하거든요. 아기 민재는 이불 위에서 칭얼거리고 있고 그 옆엔 커다란 진돗개 백구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백구는 민재가 울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아기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비비곤 합니다. 마치 괜찮다고 엄마 곧 온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은영은 현관문을 나서며 백구를 돌아봅니다. 백구야, 민재 잘 부탁해. 엄마 금방 올게.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민재 곁으로 돌아갑니다. 은영은 가슴이 먹먹하지만 발걸음을 옮깁니다. 골목길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은영의 머릿속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은영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손님은 물건값이 비싸다고 화를 내고 어떤 손님은 자리가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은영은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상가 건물로 이동해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어냅니다.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고 발바닥이 화끈거리지만 쉴 틈은 없습니다. 청소일을 마치고 나면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고 은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면 백구가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민재는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고 백구는 아기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영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삼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요. 방 안작은 테이블 위엔 연체된 공과금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고지서 구석마다 나쁘기한 경과라는 붉은 글씨가 박혀 있어 은영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노트 한 장을 펼쳐들고 은영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번 달 벌어들인 돈, 나가야 할 돈, 그리고 남은 돈. 계산이 끝날 때마다 한숨만 깊어집니다. 편의점 알바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청소일로 버는 돈은 60만 원 남짓입니다. 합쳐봤자 160만 원. 여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공과금 10만 원을 내고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빼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야 하는데. 은영은 아기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참습니다. 민재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은영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건넨 위로의 말들은 이제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기운 내세요. 그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만 남편이 남긴 건 이 좁은 방 한 칸과 진돗개 백구, 그리고 아직 어린 민재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은영은 민재에게 분유를 타먹입니다. 분유통을 흔들어 보니 바닥이 보입니다. 내일이면 떨어지겠구나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가 전부입니다. 쌀독엔 쌀이 한 줌 남았고요. 은영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다시 한숨을 쉽니다. 내일 아침엔 뭘 먹어야 하나?
민재 분유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백구는 은영의 발치에 앉아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올려다봅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은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영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너도 배고프지? 미안해, 백구야. 조금만 기다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은영의 손을 합습니다. 이게는 참 영리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을 지켜왔고 지금은 은영과 민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마다 현관문 앞에 누워 잠을 자고 낯선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합니다. 남편은 생전에 백구를 데려오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녀석 영리해. 우리 가족 지켜줄 거야. 그 말이 지금도 은영의 귓가에 맴돕니다. 은영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금이 간 천장, 곰팡이가 핀 벽지, 습기 찬 공기. 이 모든 게 은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민재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은영을 지탱해 줍니다.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있었다면 민재를 안고 웃을 수 있었을 텐데. 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창밖으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영도 그렇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은영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눈을 감습니다. 백구는 민재 곁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듭니다. 좁은 방 안에 고요함이 내려앉고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힙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영은 알 수 없지만 그저 내일을 기다립니다. 민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저녁 은영은 편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빈 분유통을 들고 있고 얼굴엔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릅니다. 진열대 앞으로 걸어가 분유 코너를 바라봅니다. 가격표를 보니 35,000원.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은영은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점장은 은영을 보자마자 고개를 젓습니다. 은영 씨, 미안한데 이번엔 안 돼요. 지난번 외상도 아직 안 갚았잖아요. 점장님, 제발이요. 애기 분유가 떨어졌어요. 다음 주 급여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 건지 알아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점장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힐끔힐끔 은영을 쳐다봅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은영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은영은 분유통을 꼭 쥐고 편의점 문을 밀고 나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은영은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민재 얼굴이 떠오릅니다. 배고파 우는 아기를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눈물이 핑 돌지만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지만 은영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재가 이불 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배고픈 울음입니다. 은영은 아기를 안아 올리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은영은 아기를 달래보지만 민재의 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백구는 은영 옆으로 다가와 민재의 발을 핥으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웁니다. 은영은 아기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은영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고 백구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입니다. 은영은 이불 위에 몸을 던지듯 눕습니다. 휴대폰이 이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은영은 그걸 집어들고 화면을 켭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2,000원. 딱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던지듯 이불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때입니다. 백구가 갑자기 이불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앞발로 휴대폰을 툭툭 칩니다. 은영은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다시 휴대폰을 칩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칩니다. 그러다 앞발로 휴대폰 옆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긴급 발신 기능이 작동합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 백구를 밀어냅니다. 백구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엔 자동 발신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접촉사고로 잠시 마주쳤던 남자의 번호로 전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은영은 당황해서 전화를 끊으려 하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은영은 입을 다뭅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은영의 흐느낌도 함께 들립니다. 은영은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이불 위에 던지고 얼굴을 감쌉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지? 은영은 울먹입니다. 백구는 은영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 위로한다는 듯 은영의 손을 합습니다. 은영은 백구를 밀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은영은 민재를 달래며 방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아기는 지쳐서인지 조금씩 울음을 그칩니다. 은영은 아기를 이불 위에 눕히고 옆에 함께 눕습니다. 백구는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때 은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입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봅니다. 발신자는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괜찮으신가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은영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필요한 게 있냐고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분유도, 기저귀도, 돈도, 희망도. 하지만 은영은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영은 눈을 감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재는 이불 위에서 작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재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은영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잠깁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백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날 밤 한강변을 달리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장민혁입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잘 다려진 셔츠, 고급스러운 시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민혁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회의와 미팅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재개발 사업, 투자 유치, 계약서 검토.
끝없이 이어지는 일정들이 민혁을 지치게 만듭니다. 민혁은 차를 천천히 몰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 다리 위로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지만 민혁의 마음을 채워주진 못합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핸들을 꽉 쥡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혁은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기의 울음소리와 여자의 흐느낌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민혁은 귀를 기울입니다. 이 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났던 젊은 여인과 아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민혁이 현장 실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 민혁의 차가 좁은 길에서 손수레를 밀던 여인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민혁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여인은 손수레를 붙잡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수레 위엔 아기가 타고 있었고 그 옆엔 커다란 개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혁은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레를 다시 밀려 했습니다. 민혁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 차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인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의 눈빛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발걸음엔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듣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여인의 흐느낌도 멈춥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깁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며칠 전 그 여인의 번호가 맞습니다. 민혁은 문자를 보냅니다. 괜찮으신가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핸들을 돌립니다. 한강변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섭니다. 민혁의 머릿속엔 여인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전화를 걸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혁은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민혁은 차를 몰며 생각에 잠깁니다. 며칠 전 명함을 건넨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저 예의였을까요? 아니면 여인을 돕고 싶었던 걸까요? 민혁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인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민혁은 결심합니다. 여인이 사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며칠 전 시장 골목에서 만났으니 그 근처일 겁니다. 민혁은 차를 돌려 시장 쪽으로 향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민혁은 서두릅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하자 민혁은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골목길은 어둡고 좁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힙니다. 민혁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어디쯤일까요? 민혁은 골목을 따라 걷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혁은 그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가 민혁을 향해 달려옵니다. 바로 며칠 전 봤던 그 개입니다. 백구입니다. 백구는 민혁 앞에 서서 짖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민혁을 안내하려는 듯 짖고는 뒤를 돌아 걷기 시작합니다. 민혁은 백구를 따라 걷습니다. 백구는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반지하 원룸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코를 킁킁거립니다. 민혁은 문 앞에 섭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민혁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민혁은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여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여인은 민혁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민혁은 여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전화 받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여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실수로 전화가 걸린 거예요. 하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민혁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분유와 약입니다. 며칠 전부터 차 안에 준비해 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민혁은 여인에게 건넵니다.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그리고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인은 민혁이 건넨 분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또다시 흐릅니다. 민혁은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춥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괜찮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은영은 민혁이 건넨 분유를 받아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민혁은 문틈에 손을 대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은영은 민혁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긴 해요? 민혁은 당황합니다. 은영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은영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며칠 전 명함 받았잖아요. 장민혁 대흥개발 대표이사. 바로 우리 동네를 없앤 사람이죠. 민혁은 말문이 막힙니다. 은영의 말이 맞습니다. 민혁이 주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이 일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은영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 친정이 있던 동네예요. 엄마 아빠가 평생 살던 집이었어요. 당신이 그걸 다 밀어버렸죠.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왔고 이주 대책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시골 형제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숫자로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은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골목 안쪽에서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창문을 엽니다. 은영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세운 건물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함께 살던 이웃들, 장사하던 상인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분유 하나 들고 와서 뭐해요? 동정이에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이에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은영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릅니다. 민혁은 그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수익률, 투자 회수 기간, 분양가.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은영은 문을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방 안에서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은영은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민재를 안아 올립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은영은 아기의 이마를 만져봅니다. 뜨겁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른 겁니다. 민재야, 민재야. 은영은 당황해서 아기를 흔듭니다. 민재는 울음을 그치고 축 늘어집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은영은 비명을 지릅니다. 민혁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민재를 보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기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민혁은 은영에게서 민재를 안아 올립니다.
은영은 저항하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민재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백구도 함께 따라 나옵니다. 민혁은 차로 달려가 뒷좌석에 민재를 눕힙니다. 은영도 황급히 차에 탑니다. 민혁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듭니다. 민혁은 내비게이션에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을 검색합니다. 10분 거리입니다. 민혁은 속도를 높입니다. 은영은 뒷좌석에서 민재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민재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민재는 반응이 없습니다. 호흡만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혁은 백미러로 은영을 바라봅니다. 은영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합니다. 민혁은 핸들을 꽉 쥐고 더욱 속도를 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혁은 차를 응급실 입구 앞에 세웁니다. 민재를 안고 뛰어들어갑니다. 은영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민재를 침대에 눕히고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가 도착해 민재를 진찰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입니다. 탈수 증상도 심하고요.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의사는 서류를 내밉니다. 민혁이 서명하려 하자 은영이 민혁의 손을 잡습니다. 안 돼요. 민혁은 은영을 바라봅니다. 은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도움 안 받아요.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민혁은 은영의 손을 잡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재가 위험해요. 은영은 눈물을 흘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은영은 서류를 바라봅니다. 펜을 들려 하지만 손이 떨려 쥘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은영을 짓누릅니다. 민혁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은영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영은 무너져 내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존심도 분노도 미움도. 지금 이 순간 은영에게 남은 건 민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입니다. 민혁은 은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은영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제발 민재를 살려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화내셔도 괜찮아요. 욕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민재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은영은 민혁을 바라봅니다. 민혁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은영을 짓누릅니다. 은영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펜을 쥐고 있지만 종이 위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류를 적십니다. 의사는 초조한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재의 상태는 더 위험해집니다. 민혁은 은영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봅니다. 민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족도 쪽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저는 형이랑 둘이서 좁은 방 한 칸에서 잤습니다. 겨울엔 추워서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나왔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떨림이 묻어납니다. 은영은 민혁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민혁은 계속 말합니다. 그때 우리 동네도 재개발이 됐어요.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2주 대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외곽으로 밀려났죠. 아버지는 그 일로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은영은 민혁을 바라보며 숨을 죽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건설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숫자를 외우고 도면을 그리고 사업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를 차렸죠.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어요. 숫자만 봤습니다. 수익률, 분양가, 투자 회수 기간.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었어요. 아니, 외면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은영은 입술을 깨뭅니다. 민혁의 고백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민혁은 몸을 숙여 은영에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민재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은영은 눈물을 닦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종이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씁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의료진이 민재를 응급처치실로 옮깁니다. 은영은 민재를 따라가려 하지만 간호사가 막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겁니다. 은영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낍니다. 민혁은 은영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영이 울 수 있도록 옆에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은영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민재는요? 우리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알레르기 반응과 탈수 증상이 심했지만 치료가 잘 됐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요. 며칠 입원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민혁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간호사가 은영을 병실로 안내합니다. 민재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고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안정적입니다. 은영은 민재 곁에 앉아 아기의 손을 잡습니다. 민재야,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민재는 잠들어 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은영은 민재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민혁은 병실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잠시 후 은영이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민혁과 마주칩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그쪽이 아니었으면 민재는. 은영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은영은 민혁을 바라봅니다. 민혁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영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미안해요.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민혁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화내실 만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입원비랑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그리고 당분간 필요한 것들도. 은영은 민혁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민혁은 은영을 바라봅니다. 은영의 눈빛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민혁은 지갑을 도로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혁은 병원을 나서려 합니다.
그때 은영이 민혁을 부릅니다. 장민혁 씨. 민혁은 뒤를 돌아봅니다. 은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이야기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민혁은 미소 짓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입니다.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민재, 꼭 건강해질 거예요. 민혁은 병원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혁은 생각합니다. 오늘 밤 무언가 변했습니다. 민혁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은영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민혁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링거를 뗐고 산소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이제 은영의 품에 안겨 분유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은영은 병실에서 민재를 돌보며 지냅니다. 밤낮 없이 아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옵니다.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은영을 위한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은영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민혁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민재의 회복 상태,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은영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영은 민재를 안고 있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은영은 민혁을 바라봅니다. 민혁은 계속 말합니다. 믹스견이었는데 이름은 복돌이었어요. 아버지가 길에서 주워오셨죠. 그 녀석이 정말 영리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밤이면 제 발치에서 잤어요. 민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재개발로 이사 갈 때 복돌이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새로 이사 간 곳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복돌이를 시골 친척 집에 보냈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냥 길에 놓고 온 거였어요. 은영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민혁은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뒤로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키울 수 없었어요. 복돌이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백구를 보니까 복돌이가 생각났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말합니다. 백구는 남편이 키우던 개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백구는 계속 우리 곁을 지켜줬어요. 민재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힘들 때도 항상 옆에 있었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깁니다. 그때 은영이 말합니다. 백구가 전화 버튼을 누른 거 신기해요.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요. 민혁은 미소 짓습니다. 백구가 저를 부른 거겠죠. 은영 씨와 민재를 도와달라고요. 은영도 작게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입니다. 민혁은 은영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다음 날 은영은 집으로 돌아가 백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옵니다. 병원 앞 작은 공원에서 백구를 산책시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은영 주위를 뱅뱅 돕니다. 은영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내가 전화 버튼을 눌렀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는 은영의 손을 합습니다. 그때 민혁이 공원으로 걸어옵니다. 백구는 민혁을 보자 달려가 꼬리를 흔듭니다. 민혁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백구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백구는 민혁의 손을 핥으며 반깁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백구가 당신을 좋아하나 봐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걔는 사람 마음을 알아요. 백구도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고개를 가우뚱거립니다.
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사실 저 부끄러웠어요. 도움을 청하는 게. 민혁은 은영을 바라봅니다. 은영은 계속 말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누구한테도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민혁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민재가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민재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민혁은 은영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용기예요. 그리고 은영 씨는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은영은 민혁을 바라봅니다. 민혁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은영의 가방 쪽으로 다가갑니다. 가방을 킁킁거리더니 입으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액자입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 액자를 받아듭니다. 이거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백구가 어떻게 알았지? 액자 속엔 은영과 남편 그리고 어린 백구가 함께 찍힌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은영은 액자를 뒤집어 봅니다. 뒷면에 남편의 글씨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백구야, 위험할 땐 전원 버튼을 누르고 짖어라. 누군가는 반드시 들을 거야. 은영은 메모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백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은 백구를 훈련시켰던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요. 은영은 백구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민혁도 메모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은영의 남편은 떠나면서도 가족을 지킬 방법을 남겨둔 겁니다. 민혁은 은영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합니다. 은영 씨 남편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은영 씨와 민재를 끝까지 지키려 하셨네요. 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구는 은영 곁에 앉아 조용히 기다립니다. 석양이 공원을 물들입니다. 은영과 민혁 그리고 백구 셋은 그렇게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일주일이 지나고 민재는 완전히 회복해 퇴원합니다. 은영은 민재를 안고 병원 문을 나섭니다. 민혁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영은 민혁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민혁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천만에요. 민재가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민혁은 은영과 민재를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은영을 내려줍니다. 은영은 차창 너머로 민혁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꼭 은혜 갚을게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은혜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차가 떠나고 은영은 민재를 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백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은영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며칠 뒤 민혁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임원들이 둘러앉아 새로운 재개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률 그래프와 분양 계획이 띄워져 있습니다. 한 임원이 말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익률이 30%는 나올 겁니다. 조속히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민혁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이 없습니다. 머릿속엔 은영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은영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숫자로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임원들이 놀라 민혁을 바라봅니다. 민혁은 천천히 말합니다. 이 사업 재검토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한 임원이 반문합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승인 단계까지 온 사업인데요. 민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수익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합니다. 이 건물들 안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서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민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재개발 사업은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원주민 우선 입주, 생활터 존치, 임대 전환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금을 조성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원 한 명이 손을 들며 말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반발할 겁니다. 민혁은 임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유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민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날 병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민혁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민혁은 원고를 접고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과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대응개발이 진행한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민혁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수익률과 투자 회수 기간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 대응개발의 모든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 우선 입주, 생활터 존치, 임대 전환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줄어들 텐데 투자자들은 동의합니까? 민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이 결국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요. 민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긴급 기금을 조성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분유와 기저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백구 바우처입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립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백구 바우처요? 왜 그런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민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백구는 한 가족을 지킨 개의 이름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영리한 개였죠. 이 제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위험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쇼 아닙니까? 여론을 의식한 홍보 전략 아닙니까? 민혁은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쇼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듭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입니다. 노인은 일어서서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이 사람 장민혁 대표를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이 사람도 우리 동네 아이였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노인의 말에 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박수를 칩니다. 민혁은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혁의 기자회견 소식은 뉴스와 신문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혁의 결정을 응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민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움직입니다. 은영은 집에서 뉴스를 봅니다. 화면 속 민혁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구 바우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은영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백구는 은영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요. 백구야, 내 이름이 저렇게 쓰이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은영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민혁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시장으로 나갑니다. 민재를 안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운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백구 바우처 신청 안내문입니다. 은영은 안내문을 읽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분유와 기저귀, 생활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영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상인들이 은영을 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은영이 아니냐? 민재 많이 좋아졌네. 그 사람 장민혁 대표 알아? 우리 동네 애였어. 착한 애였는데 이제 철이 들었나 봐. 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장을 걷다 보니 경로당 앞에 도착합니다.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계십니다. 은영을 보자 한 할머니가 손짓합니다. 은영아, 이리 와봐. 너도 신청했냐? 아직요. 알아보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창피해하지 마.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야. 내가 민재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은영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알겠어요. 은영은 시장을 돌아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 입구에서 민혁과 마주칩니다. 민혁은 은영을 보자 멈춰섭니다. 은영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은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일로? 민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합니다. 이 동네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러 왔어요. 원주민들과 상담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은영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했잖아요. 지키려고 합니다. 은영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장민혁 씨,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혁은 은영을 바라봅니다. 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도움을 청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는 걸요. 은영은 민재를 아는 채 계속 말합니다. 민재가 아팠을 때 당신이 도와줬어요. 저는 당신을 미워했지만 결국 당신 덕분에 민재가 살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재가 건강한 게요. 민혁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조금 덜 부끄러워요.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고마워요. 백구 바우처,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민혁은 미소 짓습니다. 버튼을 누른 건 백구였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은 것뿐이에요. 은영도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흐릅니다. 백구가 골목 안쪽에서 뛰어나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옵니다. 백구는 민혁의 손을 잡고 은영의 손도 잡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요. 며칠 뒤 시장 한편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백구 바우처 지원센터입니다. 분유와 기저귀, 생활용품이 진열되어 있고 상담 데스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영은 민재를 안고 센터를 방문합니다. 상담원이 은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청하러 오셨어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습니다.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 그리고 이유식 재료들. 은영은 물품을 받아들고 센터를 나섭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백구가 은영을 따라옵니다. 은영은 백구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로.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은영을 따라 걷습니다. 골목 끝에서 민혁이 서 있습니다. 은영과 눈이 마주칩니다. 민혁은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은영도 손을 흔들며 답합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집에서 민재에게 분유를 먹입니다. 백구는 옆에 앉아 지켜봅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영은 민재를 안으며 중얼거립니다. 민재야, 엄마가 배운 게 있어. 혼자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듣는다는 거. 민재는 은영의 품에서 분유를 먹으며 작은 손을 움직입니다. 백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립니다.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흐릅니다. 마지막 장면, 백구가 다시 휴대폰 버튼을 툭툭 칩니다. 이번엔 동네 맘카페 공유 연락망이 켜집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오늘 백구 바우처 신청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건 용기예요. 은영이 올린 메시지입니다. 곧 댓글들이 달립니다. 저도 신청할게요.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힘내요. 우리 모두. 은영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은영 곁에 앉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반짝입니다. 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백구가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은영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백구는 조용히 곁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듣는다.